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 시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고가는 5%까지 상승해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미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과정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이 1월 달 들어서 조금 나왔었다는 점, 그리고 12월 달에 빠졌었던 부분을 다 되돌렸기 때문에 이 되돌리는 과정에서 고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은 확인은 했지만 추격하지 않은 겁니다. 매매할 때 항상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싸게 살라기 위해서 내가 뭐 기다린다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싸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매매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인지 그 구조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판단만 쓴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굳이 싸게 살라고 기다리지 않더라도요,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는 점. 자,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근데 뭐 미국의 선물 시장은 조금 돌고 있어요. 뭐 미국은 약간 상승세에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분에서 뭐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고 시세가 끝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가 떨어졌었던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AI 시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추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 인플레이션까지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 중에서 한국 시장에서 시세가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나 그리고 두산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해가면서 원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야 됩니다.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빵을 하기보다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과 두산까지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시세를 먼저 강하게 끌고 가는 건 두산이 먼저고요. 두산이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너무 깊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두산은 이미 여기 1월 초에 여기 7월 달에 체코 원전 그 수주 발표가 나왔을 때처럼 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두산이 일단 다음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세가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이든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올해 들어서 9,927억에 24년이죠. 작년이죠.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이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9,927억. 그렇죠? 23년도 대비해서 큰 뭐 성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밥캣에 대한 실적이 포함돼서예요. 이걸 별도로 바꿔서 실적을 보잖아요. 실적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쪽 에너지 사업부만으로 떼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반영한다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한다는 게 뭐냐?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고, 그 수주는 미국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AI 시대에 맞춰서 뭐가 진행되죠?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고,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늘어났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 뭐예요? 원전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떼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트럼프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가 원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원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싸니까. 그러면 미국은 AI 시대에 맞춰서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SMR을 포함한 원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 하나예요. 싸니까. 그쵸? 싸니까 그런 겁니다. 자,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값싼 에너지로, 그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값싼 에너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쵸? 항상 말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근데 트럼프는 말을 해놓고 계속 직진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원전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쵸? 미국에서 하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 이 자체가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근데 미국의 정부 정책은 흘러가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쓰리마일섬 원전,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안이 없으니까. 전기 부족 사태가 왔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기 부족 사태 왜 왔을까요? AI 때문에.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왔죠. 5,000원대에. 그렇죠? 이걸 블랙엘이라고 하죠. 블랙엘은 전기를 먹는 수준이 그쵸 호퍼보다 30% 이상 더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엔비디아 신제품으로 지금 AI가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도 방향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쪽에서 뭘 하고 있어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원전은 값이 쌉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한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원전의 전성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바닥에서 가격대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실적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원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설계와 원전에 대한 건설 같이 했는데 지금은 설계 따로 건설 따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도체에서 TSMC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 자, 실제로 테라파워도 그렇고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를 준 걸 보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주기기 납품이나 이런 쪽. 그렇죠? 주요 장비들에 대한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 이게 아니라 정말 큰 건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주가는 튀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는 이미 신고가를 만든 이후일 겁니다. 이미 시세에 대한 준비는요. 작년 5월, 6월, 7월 달에 준비가 다 끝났고 두산그룹에서 하도 똥을 많이 쌌죠.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등락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비상계엄이라는 한국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 이제는 고가 돌파 구간에 있고 그리고 여기 고가를 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약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악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오늘이죠. 그렇죠? 금요일 미증시 폭등 마감. 금요일 날 폭등해서 끝났지만 한국 시장은 주도주 위주로 좀 쉬었다. 그래도 시세는 유지가 되는 중. 그리고 하나오션 주도주 구간이고요. 알테오젠 주도주였으니까 3% 상승 마감이고요. 이미 저는 수익 중에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42%까지 수익 구간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그쵸? 보합권 마감했지만 수익 중 유한양행 50% 물량 매도하고 다시 매수했지만 12%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 로봇과 전력 설비 등 매수 예정이다. 그리고 전력 설비를 한다는 건 원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잡는다는 거고 원전 관련된 코멘트는 제가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1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가지표만 확인하고 내일 차익 실현과 종목 교체 예정이다. 조선주 하나오션 40% 가까운 수익 중이라 50% 물량만 덜어낼 예정. 이동하는 종목은 주도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 화장품. 그렇죠. 그리고 로봇까지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대를 먼저 올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싸게 살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때요? 1월 16일 날 51,500원일 때. 그렇죠?
하나오션 오늘도 1% 상승 마감, 40% 수익 중, 보유 물량 30%만 매도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 30% 수익 실현, 40% 수익 구간.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1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한국 시장 조선주 추세 유지, 바이오 바닥 잡는 중이고 원전 추세 복귀하는 중이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담긴 영상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상승해서 출발하지만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렸고, 소통방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원전에 대한 타점이 나오고 주도주에 대한 타점도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구간 잡고 매도했을 때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24년도 그쵸, 작년 7월, 8월, 9월 달까지도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확대시킨 결과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 만들었죠. 뭐 크진 않아요. 체코 원전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고가 매물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선 그냥 매도를 했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구간 잡았지만, 두산이나 그쵸, 두산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은 그쵸, 수익 구간 충분하게 발생했다는 점, 14.7%. 그쵸,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금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가의 매물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큰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들어서 한국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확인된 종목군들 중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아니면 정말 수익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중에서 2월 달까지 그쵸,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즉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